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현대엘리베이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실적,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0.1% 줄었어요. 5,944억 원. 근데 또 영업이익은 484억 원으로 21.5%나 늘었거든요.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 이 상반된 신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아요. 그 현대 엘리베이터 본체만 봐도요.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은 한 13.6% 빠졌는데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8.9%로 꽤 좋아졌어요. 이게 지금 건설 연기가 다들 어렵다 하는데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자체를 끌어올리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죠. 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 이런 의미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연간 영업이익률 목표를 13%까지 본다고 하니까 이익 개선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유지보수 관리 대수, 이것도 꾸준히 늘어서요. 5월 말 기준으로 벌써 20만 2천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물론 뭐 이익률 좋아진 건 좋은데요. 근데 그 이면에 매출 감소폭이 너무 커요. 연결, 별도 둘 다 두 자릿수 감소라는 건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경기 침체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얼어붙어서 신규 수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신규랑 리모델링 설치 대수가 4만 8천 대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게 4만 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 같은 외부 변수도 너무 많아서요. 지금 얘기 나오는 2026년에 수주 반등하고 2027년에 매출 회복한다. 이건 좀 너무 희망적인 예측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비용 절감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뭐 중국 공장 활용하거나 글로벌 부품 소싱 늘리거나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요즘 환율 상황 같은 거 보면 아직 눈에 띄는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당장 이 분기 실적만 봐도 목표는 달성하겠지만 작년 2분기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한 10% 정도는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연간 목표라는 영업이익률 10.9% 이걸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그 지방 리모델링 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자금 사정 같은 것 때문에 계획보다 좀 부진하다는 얘기도 부담이고요. 확실히 본업 환경은 좀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주주들한테는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그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벌어들인 이익 중에 얼마를 배당했냐는 비율이 108%였어요. 108%요? 이익보다 더 많이 준 거네요? 네, 이익보다 더 많이 배당한 거죠. 올해 3월에도 주당 4천 원 배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관도 바꿔서 분기 배당도 가능해졌고 중간 배당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배당 얼마 줄지 연말 가봐야 알았잖아요. 소위 깜깜이 배당이라고. 근데 이제 미리 배당 계획을 알려주니까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배당은 확실히 신경 쓰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비핵심 자산 매각도 추진 중인데요. 특히 그 서울 연지동 사옥, 그거는 시장 관심이 꽤 높아서 제값 받고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올해 안에 매각 마무리해서 그 돈으로 또 주주 환원에 쓰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본업은 어렵지만 수익성 관리하고 또 주주들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한다 이건데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자회사 현대아산을 통한 대북 사업 기대감.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대와 우려가 좀 교차하는 지점 같은데. 아, 네. 그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남북 경협이 다시 시작된다면 현대아산의 역할이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해본 경험도 있고요. 특히 그 7대 대북 사업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7대 사업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게 단순히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전력이나 통신, 철도 같은 SOC 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광범위하죠. 이런 독점적인 지위랑 과거 경험 덕분에 만약 사업이 재개되면 50% 이상의 아주 높은 이익률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뭐 8.15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10월이나 11월에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그런 정치 이벤트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잠재력이야 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불확실성이 커요. 지금 남북 관계나 국제 정세 보면
뭐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고 해도 그렇다고 사업이 당장 재개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건 뭐 정치적인 변수 하나에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큰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죠.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50% 마진율이라는 것도요. 글쎄요. 실제로 사업이 시작됐을 때 환경이 어떨지 또 경쟁자는 없을지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 거라서요. 너무 큰 기대는 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죠. 하지만 현대아산이 과거에 쌓아온 경험이나 그 독점적인 권한은 분명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시기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고 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네요. 정리해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재 어려운 건설 시장 속에서 수익성 개선과 주주 환원이라는 좀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고요. 동시에 자회사 현대아산을 통해서 이게 실현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만약 된다면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대북 사업이라는 미래 가치, 이것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이 어려운 시장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어떤 수익성 중심 경영, 그리고 주주 환원 약속 같은 이런 현실적인 노력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아니면 뭐 리스크는 크지만 만약 실현만 된다면 기업 가치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 대북 사업의 잠재력, 여기에 좀 더 기대를 걸어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